전세자금 대출은 오래 갈 수 없는 규제다. 은행들이 알아서 해라. 전세대출에 대한 제한을 다시 손질에 나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은 예외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괜찮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가 계속 꺾이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선택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금 당장 이용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대출 규제 이슈로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는 상황 속에서 또 사실은 이거를 촉발시켰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계속 번복하는 코멘트들을 하면서 은행들도 좀 혼란에 빠진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융위원장까지 나서서 지금 전체적인 대출에 대한 방향을 또 좀 정리해 나가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 대출 규제 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은 오래 갈 수 없는 규제다. 그래서 조만간 이거는 아마 이복헌 금감원장이 또 얘기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내가 언제 전세대출 규제하라고 했어? 이렇게 할 거다라고 제가 지난 라이브 시간에 이틀 전인가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또한 은행들이 혼선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까지 나서서 좀 전체적인 어떤 방향, 기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출 규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걱정했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슈가 됐던 코멘트들을 좀 잠깐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9월 4일이죠. 9월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어떤 대출 규제가 강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시는데요. 정상적인 주택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에 대해서 실수요자까지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실수요자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기준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은 굉장히 좀 불만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이고요.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이죠. 그래서 가계부채를 조금 약간 가계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어떤 실수요자들에게까지는 부담을 주지 않고 가야 된다라는 좀 약간 또 색깔이 다른 코멘트를 하셨고요.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서 들쭉날쭉한 대책을 내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 제일 좀 맞건데요. 1주택자는 무조건 대출이 안 된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금감원과 공감대가 없었던 편에 가깝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약간 이제 이런 어떤 지금 대출에 대한 강한 규제를 푼 것이 은행들의 선택이고 은행들의 탓으로 돌리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발을 좀 빼시는 듯한 이런 멘트들을 좀 하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부동산 참여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좀 방향을 잘 잡아서 이렇게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너무 많은 개입을 하면서 은행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곧바로 또 은행들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세대출에 대한 제한을 다시 손질에 나서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가장 먼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국민은행이에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 그러니까 소유권과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실현되는 게 동시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 요거와 뭐 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라이브 방송이나 기존 영상에서. 그래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을 한시적으로 규제한다고 했었는데 11월부터 바로 다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바로 또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실수요자분들은 대출을 좀 차질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빠르게 얘기를 바꿨고요. 사실 이제 가장 강한 대출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했던 곳은 우리은행이었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에 대한 특별한 어떤 입장차를 낸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9월 9일부터는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또 중단하는 좀 강경한 아주 규제를 지금 시행하는 입장인데요.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의 대출 손질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서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좀 손을 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NH 농협은행은
모든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을 하긴 하지만 임대인이 분양금 100% 완납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을 하지만 신규 분양, 소유권 이전 조건의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분양 올파부 같은 것이죠. 올파부 같은 경우에 분양받은 물건에 대한 임차인이 들어오는 대출은 이제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대출을 해준다. 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올파포 입주 지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제 약간 숨통이 트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는 이건 오래 갈 수는 없는 처음부터 한시적인 규제인 곳들이 많았고 그래서 오래 갈 수는 없는 환경이고요. 이제 지금 월세도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규제는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혼란이 빚어지다 보니까 그 김병완 금융위원장님께서 이제 오늘 나서서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들어볼게요. 정부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폐가시 필요시에는 추가 조치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하셨는데 좀 그 가계부채가 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피해는 서민들이 보는 것이고, 우리 경제와 어떤 여러 가지를, 측면을 고려할 때, 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은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만, 최근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은행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이런 방향에 따라서 제도적인 강화도 있었고 은행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서 지금은 가계대출 적극 관리를 해야 될 때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과거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통제하거나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은행들이 개별로 각 회사 리스크 수준이나 차주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스스로 어떤 투기적 수요를 먼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얘기하면 투기적 수요는 제한하고 실수요자들에게는 조금 더 완화된 어떤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런 이러저러한 얘기들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은행들의 좀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은행들을 위한 코멘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가계부채 관리 기준을 확고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가적 관리단을 과감하게 실행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인 어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강화를 해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얘기냐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은 사실은 임차인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다 보니까 서민 주거에 대한 굉장히 안정에 약간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조건부 대출 제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단기로 끝날 상황으로 지금은 보이고요. 다만 대출 어떤 규제에 대한 기조 자체가 이건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되는, 계속 지켜가야 되는 어떤 방향이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어떤 방향이 지금 풀릴 가능성은 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대출에 대한 기준, 대출을 해주는 기준을 좀 더 타이트하게 쪼은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그 은행들이 그런 대출에 대한 제한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나가는 게 나옵니다. 일단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조건부 대출은 다시 풀기로 했지만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는 주담대를 제한한다라는 것이 이제 또 나온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1주택자가 받는 거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게 국민은행입니다. 입장입니다. 자, 그 외에 K뱅크 그리고 삼성생명도 무주택자만 주담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은 예외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존 주택을 판다라는 것을 만약에 이제 특약으로 약정서에 넣는다든가 하면 요건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겠고요.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담대,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입니다. 여기는
무주택자로 제한을 둡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괜찮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다만 기존주택 처분 시는 예외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주택이 있어도 처분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은 허용해주겠다. 그리고 거치기간을 줄인다든가 생활안전자금 대출의 한도가 10억에서 1억으로 줄었던 부분들 이런 거 있고요. 삼성생명에서도 비슷하게 무주택자에게 대출해주는 것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출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양은 줄여가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지금 LTV에 대한 강화 또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내용도 나와요. 신생아 특례에 대한 이거는 이제 정책 모기지죠. 정책 모기지에 대한 어떤 기준, 소득 기준을 2억까지 상향해 주기로 했는데 3분기 내에 이제 소득 2억 요건까지를 상향하기로 했었지만 이것도 연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소득이 좀 있는 분들도 받을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내년에는 2억 5천까지 이걸 좀 확대하기로 했었던 부분을 지금 너무 대출에 대한 그 대출 규모가 자꾸 커지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걸 무기한으로 연기하는 상황. 그래서 대출의 환경이 점점 조금씩 좀 좁혀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되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이런 것들, 대출에 대한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살피셔야 되는 이슈예요. 자, 다만,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출 규제는, 우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부동산 어떤 회복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정해져 있던 수순이었습니다. 앞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앞에 가다 보면은 돌뿌리가 있을 거야, 물웅덩이가 있을 거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속 꺾이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좋아지고 회복을 한다 해도 가는 길 속에는 뭐 꽃길도 있겠지만 어디는 돌뿌리도 있고 어디는 또 웅덩이도 있고 진흙도 있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큰 틀에서 방향은 맞다. 이 길이 맞는 것입니다. 길은 맞는 것이고 그 길을 사이사이 우리가 걸어가는 속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조금 걸림돌들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좀 그런 게 있구나. 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가는 게 좋겠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너무 달리지 않고 호흡 조절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좀 그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뭐 대출에 대한 지금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또 조금 더 쉬면 내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시는 게 저는 아주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선택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금 당장 이용하시는 거, 지금 당장 이용해서 결정하시는 거가 저는 더 좋아 보인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 규제 상황들 좀 한번 정리해봤고 앞으로 또 이 대출에 대한 규제 이슈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중저가, 좀 중하급지 쪽으로 매수세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쪽으로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들 제가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또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9월 선선한 사색의 계절 9월이 왔는데요. 좋은 생각들 많이 하시고 또 풍성한 그런 계절로 좀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